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동북부 공공거점의료센터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저마다 공공의료원 최적지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창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홍보 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주시가 평생 학습 특강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셀프 메이크업 등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야간 주말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경기 동북부 공공거점의료센터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 의료원이 없는 지자체들은 공공의료센터 유치 기회를 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 북부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양주와 포천, 동두천, 연천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경기 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김동연 지사를 만나 공공거점 의료센터를 양주시에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고, 김민호 경기도 의원은 인구 25만의 도시에 응급실이 없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양주시가 경기 북부의 의료 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양주는 다른 시와는 다르게 의료원 자체가 특히 응급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을 양주가 다 껴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양주에 있는 것이 오히려 경기 북부에 거점 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도지사의 공약과 저는 맞다, 뜻이 맞다. 동두천은 재생병원을 경기도 의료원으로 활용해 단시간 내에 경기 북부 의료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기방치 건축물 해법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강조하며 동두천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천시 윤충식 경기도 의원은 포천의료원을 통해 경기 북부의 부족한 의료 체계를 확충할 수 있고 포천시에는 500병상 이상을 갖출 수 있는 부지가 마련돼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에도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천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변의 자치단체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신규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포천의료원을 한 500병상 정도로 확대해서 주변에 뭐 연천, 철원, 뭐 가평 등을 다 양주 등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거점 병원으로 이렇게 키우려는 그런 계획을. 그 밖에 연천군 역시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1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이동해야 하고 고령화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어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찌감치 공공의료원 유치 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공공의료원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창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교사는 이달 중순 도교육청에 면직을 신청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언론 보도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카페에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당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5일 오전 4시 52분쯤 양주시 남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한 동을 태우고 발생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창구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인구 감소로 재정 자립도가 약해지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 타 지역 주민에게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유명 인사의 기부 사례를 알리며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도민회 등 그 출향단체를 동원해서 그 서포터즈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손흥민이라든가 이을용, 최용수 감독 등 유명인들을 좀 기부에 참여해갖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글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그런데. 아니요, 처음 들었어. 기부하고 뭐 받는 것도 있고 하면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홍보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이 나서서 모금을 기획해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민간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의 제재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로지 정부의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다 민간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그 유치를 해주고 많이 유치하면 많이 유치할수록 민간에 돌아가는 포션이 크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를 하고 고향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열린 생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평생학습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올여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네, 양주시 교육체육과의 송미애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시 교육체육과장 송미애입니다. 예, 과장님, 올 상반기 평생학습 특강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올 상반기 특강에는 정규 과정들과는 다르게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을 보시면 평일뿐만 아니라 야간, 주말에도 학습자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강좌들로 구성하여 양주 숲 트레킹, 셀프 메이크업, 페이퍼 플라워, 선물 포장법, 시니어 건강치유 운동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관심 많으실 세금에 대한 특강도 세무사를 초빙해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덕계와 백석학습관 그리고 광적 옥정학습센터 등 여러 곳에서 특강이 진행되는데 특히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접수일 현재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대기자 접수 중에 있지만 특히 양주숲 트레킹, 천연 화장품 만들기, 페이퍼 플라워, 글라스 아트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뭔가를 새로 배우고는 싶은데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미 지금 접했던 분들에 대한 소감이나 삶의 변화들을 좀 알게 된다면 용기를 내는 것도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가요? 저희 양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특강을 준비하면서 60대 학습자분이 남긴 참여 후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습 공간에서 그림 관련된 특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학습받는 시간 동안 위로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방역수칙 등 일상생활이 통제되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삶이 즐거워졌다는 후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양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수강료는 재료비 포함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양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교육체육과 송미애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국도 43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일부 도로를 임시 개통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시 개통된 도로는 고산지구 경계부터 의정부 농협 고산지점 앞까지 약 1.17km 구간인데요. 임시 개통 도로는 안전상 도시개발 사업을 마칠 때까지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